가지만 말씀하시죠. 네. 아까 그 의견 주신 것 중에서 그 건폐율 관련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그 결정고시 받았던 그 정비계획안에서는 건폐율이 18%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작년 그 결정고시 받았던 그 당시 자료를 살펴보시면 음마상가가 없습니다. 음마상가를 사실 전 재건축 추진위원장 전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가가 작은 상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도를 보시면 지도상에서도 대치역 쪽에 굉장히 큰 그 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가 조합원님들께는 제가 양해를 그때 제대로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정비계획안 최초 통과가 굉장히 당면 과제였습니다. 이 정비계획안이 가장 처음 최초 통과가 어렵고, 사실은 변경안은 조금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하고 결정고시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정돈 전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의 상당수를 그대로 두고 보완사항만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가 차지하고 있던 그 대지를 일방적으로 전부 다 부지를 삼아서 아파트를 다 올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계획안으로는 우리 상가 조합원님들께서는 절대 동의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 설립 당시에 독립정산제 협약을 했고, 그래서 상가의 어떤 그 요구사항, 첫 번째가 상가의 위치를 대치역에 그대로 모아달라라는 것이었고, 그걸 저희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가 결정고시를 받았을 때 건폐율 18%는 상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고, 또 상가의 부지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상가 조합원님들의 그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거고, 저희가 조합 설립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가 조합원님들께서 또 상가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고, 독립정산제 협약을 추후에 정관에 반영하겠다라는 것까지 수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설립을 빠르게 했었고요. 그때 저희 조합 설립 못했으면 저희 지금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단기간에 합심을 해서 또 상가 조합원님들과 함께 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갖고 계신 회의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크게 지금 21페이지에 저희 전체 배치도를 지금 실어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면 대치역 쪽, 지금 우측, 좌측 아래, 지금 대치역 쪽에 보시면 음마상가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도록 다시 재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서 또 요구하셨던 용적률들이 있었는데요. 음마상가는 지금 현재 최대 층수가 3층이고, 우리 또 아파트는 14층인데, 사실 재척하자, 상가하고 따로 가자, 굉장히 주장하기는 쉬운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상가도 아파트도 사실은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대신 상가의 대지에서 나오는 용적률만큼은 저희가 나중에 또 금원으로 환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상가에서는 좀 더 상가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때 또 제가 상가 협의 회장님과 또 상가 조합원님들께 협의를 구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대치역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서남향이 좀 밑으로 5m 정도 레벨이 낮습니다. 또 반면에 동북 쪽,
현재 11동 쪽은 5m 가량 더 높이 솟아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역 가는 길을 보면 언덕이 있잖아요. 그 언덕이 이제 쭉 이어져 오면서 저희가 11동 쪽이 굉장히 높고 대치역 쪽이 이제 5m가 낮은데 5m면 굉장히 큰 단차이거든요. 사실은 그 단차를 저희 그 작년에 결정고시 받았을 때는 그 단차를 어디선가는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단지 안에서. 그래서 그때는 결정고시를 기존 틀 안에서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가 어디쯤 현재 한 23동이 이쯤에 있나요? 거기서 5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아파트 안에 이제 단차가 있는 형태로 결정고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고심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뉴홈으로 용적률이 좀 더 늘어나 있었지만 이걸 하기 전에는 저희 거의 1:1 재건축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별로, 물론 용적률을 더 받긴 하지만 일반 분양이 굉장히 별로 없는 상황에서 상가의 그 공급으로 갈 수가 있어서, 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상가의 공급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허가에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데크 형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음마상가가 도로에 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봤을 때 음마상가가 한 6계단 정도 올라가서 상가가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쉽게 들릴 수 있지 않고 도로에서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그 음마상가 1층이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요번에 새로 설계할 때에는 보기에는 1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체 상가의 절반이 이제 대지 안에 이제 묻히도록 해서 일종의 반지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크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 지하층으로 보기 때문에 용적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지하는 이 대치역의 면한 이 층을 지하 1층으로 하는 데크로 하되 대신 이제 용적률을 쓰게 되는 실제로 이제 우리는 뭐 대장상에서는 1층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2층이 되는 그 상가부터 용적률을 이제 소진하시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설계업체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 전체가 지금 서남 쪽, 이 대치역 쪽부터 들어 올려지는 형태가 돼서 레벨을 맞춰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1동,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도로에 면하고 있는 1동, 2동 쪽은 지금 저희 담벼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벼락이 있는 그쪽이 옹벽이 생기게 되거든요. 음마상가부터 1동까지 다 이게 쭉 들어 올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옹벽이 생기면 또 서울시는 또 가로 활성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가로수가 있는데 옆에 옹벽이 생기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럼 그 옹벽을 위해서 상가를 거기에 조금은 몇 개만 좀 분산 배치를 할 수 있겠는지를 또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상가 측에. 근데 또 이 음마상가의 원래 입장은 이 상가를 흩어지지 않게 하나의 이제 상가로서 모아서 가겠다는 것이었는데 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옹벽에 그 도로의 인도에 면하는 지금 보시면 상가가 이제 일렬로 쭉 몇 개가 지금 주 출입구 양쪽에 지금 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수용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형태로 지금 큰 틀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이 지금 아까 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음마상가의 부지를 인정하고 또 이 상가의 배치로 인하여 또 동간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음마아파트 형태와
좀 비슷하게 보이게 되면서 그전에는 용적률을 이제 그전에는 배치를 하면서 동을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신 상가를 다 이제 연도형으로 흩어버려서 어디가 상가인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이제 해놨던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 안으로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상가 조합원님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 수용하게 되면서 또 건폐율이 지금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고층수 49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최고층수 14층인데 49층까지 가면 당연히 동간거리가 넓어지고 쾌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심의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스카이라인을 또 맞추면서 이 부지의 가운데는 높이되 또 도로의 면한 부분은 또 낮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일조량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감안을 하라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동을 배치하고 또 이 전체 그 동강 거리와 그다음에 지금 뭐 일조량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스카이라인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넣고 굉장히 퍼즐처럼 이걸 맞춰야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물을 옆에서 이제 보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평형이 지금 또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대형 평수를 또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또 배치할 때도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40평인데 2층은 30평이고 뭐 3층은 뭐 20평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을 지으면 이 동은 1층부터 주로 이제 평형대가 쫙 이제 맞아 들어가야 되고 또 배치를 할 때도 문을 열고 갔을 때 이쪽은 뭐 30평으로 쫙 한 줄, 또 이쪽은 뭐 40평으로 한 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려면 좀 더 다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러프하게 나온 그 건폐율이 지금 23.62%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3.62%로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은 오타는 아니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이제 심의 통과를 할 때에 뭐 약간 그 실무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낮춰서 들어가면 이게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3.62%가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의견 주신 대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할 때에 좀 더 세밀하게 또 이 부분들을 맞춰보면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9층 이 최고 동을 또 제일 높은 그 층수를 조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가운데만 굉장히 높여놨고 옆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희가 지금 현재 204%입니다. 현재 기준 용적률이 204%인데 법적으로 이 3종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10%입니다. 사실 우리 음마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04인데 그냥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와 거의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지방이나 변두리에 있던 곳이라면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저희는 뭐 요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또 지금 뭐 문제 삼지 않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허용 용적률 23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 그전 결정고시를 받을 때 230%에서 기부 체납으로 저희가 250%까지 올렸습니다. 용적률을. 그리고 250%에서 300%를 올릴 때는 그 늘어나는 그 50%의 절반을 임대로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전 결정고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5구 타입
그 임대 세대가 628세대였고요. 84 타입이 50세대로 총 678세대, 거의 700세대에 가까운 임대를 저희가 갖고 있었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소송 때문에 그 집행 약간 그 직무정지를 받기 전에 좀 임대를 59 타입으로 하지 않고 좀 84 타입으로 최대한 크게 세대수를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이 임대에 소요되는 면적은 저희가 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한 세대의 크기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 그때는 그게 또 가능한 분위기였는데, 안타깝게도 직무정지가 풀리고 다시 이제 서울시 협의를 할 때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9 타입도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59 타입 임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의 80%가 임대료이기 때문에 10억이 넘기 때문에 59 타입조차 그 수요자가 별로 없고 좀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84 타입으로 이제 임대를 해버리면 수요자가 없다. 그래서 수요자가 없는 그 임대를 우리가 공급하면 이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엔 59 타입도 좋습니다 했어요. 더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만 이제 먼저 인정해 주신 그 84 타입 50세대는 건드리지 않고, 다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59 타입으로 이제 요번에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임대 세대가 거의 700세대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다시 60%를 올릴 때에는 이제 임대를 50%가 아니라 임대만 생각했을 때는 30%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임대는 지금 447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거면은 굳이 이제 용적률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비대위 쪽에서는 1대1 재건축을 또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리고자 하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저희 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적극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1대1 재건축을 주장하거나 혹은 뭐 상가의 공급으로 용적률이 가버린다거나 하면 인허가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이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이고, 또 저희는 또 그 덕분에 또 절차를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말로 1대1 재건축을 했을 때 분담금이 얼마가 될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해봤거든요. 그냥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해봤는데, 그 작년에 고지드렸던 추가 분담금 고지 받으셨잖아요. 그냥 1, 2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수억이 늘어납니다. 아마 다수의 조합원께서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번에도 이제 그 일반 분양으로 저희가 351세대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됐는데, 351채의 아파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51채에 해당하는 비용, 이 집값을 저희가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음마아파트 351채의 가격을 우리 조합원의 숫자, 지금 상가까지 4,800세대잖아요. 나눠보시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금액을 또 말씀을 또 드리지 못하는 건 자극적으로 외부에서 이걸 뭐 기사를 낼까 봐서 사업성이 개선된다 혹은 분담금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평수를 늘려가는 입장에서 또 분담금을 또 추가로 또 상당히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면서 주택 공급을 일으키면서 저희 조합원들도 금전적인 그 이득을 보신다.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의 이제 동일한 평수로 갈 때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어드밴티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희가 주택 공급을 새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1대1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사업은 곧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 안건을 또 올리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세대수 늘어나는 부분, 또 임대 늘어나는 부분,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협력업체가 또 우리 조합원님들 선정해주신 업체들이 또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최대치를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직접 챙기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의 분위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틀 내에서 저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 가결해 주시면 지금 보고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